자, 안랩의 경우에 9%의 개인들의 매집이 물량이 뺏겨진 매집이 단행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결론적으로 안랩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볼 건데 텍스 전략 부분을 지금 작업을 해서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량차익 실현을 11일, 14일 그리고 나서 17, 16, 17, 18일 편입의 기준 그리고 이제 21일 날 또 전량차익 실현 그 전량차익 실현 위치는 최소 11만 6천 원 이상에서의 전량차익 실현이 단행이 됐고 최소범위죠. 그리고 나서 지금 재편입의 기준이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재편입의 기준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동영상 계속 올려드린 것처럼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여러 이슈 M&A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좀 제한적이에요. 적대적 M&A는 지금 그러면 이제 그 골드만삭스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온 물량 뭐냐라고 했을 때 제 판단에는 백기사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느냐. MS 쪽에 물량 들어오는 것이 좀 더 높지 않느냐. 그 백지 신탁을 앞두고 뭐 총리를 추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지 신탁을 앞두고의 블록딜 물량 그것도 MS에서 받아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빌 게이츠와 안철수 국무총리 후보라고 해야 되나? 관계 평상시에 이제 그 관계도 있는 거고 그리고 동그라미 재단도 빌 게이츠의 권유에 의해서 이제 만든 부분이라고 해요. 외국 기관의 이제 매주 규모가 이제 90 외국인 위주로 할게요. 외국인의 매집의 기준, 외국인 매집의 기준 약 101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약 101만 주. 그러면 이제 100만 주 나누기 1000만 주니까 그냥 10%, 10.1% 이렇게 잡을게요. 뒤에 이제 뭐 만주 단위가 있긴 합니다만 10.10% 그렇게 해서 100만 주, 101만 주 매수를 했고 이 금액은 매수 평균 단가가 지금 개인들의 매도 단가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 단가 외국인들 매수 단가로 잡아야죠. 95,000원. 매집 평균 단가는 95,000원 기준이 되고 이 95,000원 곱하기 101만 주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자 95,000원 곱하기 101만 주 그러면은 얼마예요? 960억 정도 매집을 한 겁니다. 적지 않죠. 960억. 그리고 특이한 케이스는 골드만삭스 별 골드만삭스 03월 18일 마감 동시호가 약 120만 주 매수 종가 기준은 얼마요? 10만 1,700원.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매수 단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좀 매수 강도가 일부 들어와 있지만 그건 뭐 동일한 쪽인지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이제 매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의 기준이 되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교육 자료를 통해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매집의 기준에서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이거 매집됐어요 좋아요의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인 매집의 기준에서의 그 흐름 범위를 설정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매집을 하면 평균 단가 어느 정도에 팔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이제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 매매 성향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백기사 역할 혹은 M&A 역할이냐 그 기준인데 사실상은 10% 이상을 가져갔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50% 이상 들어 올려야만 그래야만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에서 10%, 30에서 50 그리고 그 이상으로 설정을 합니다. 1차 목표 주가 30, 그 다음에 2차 50 그리고 실질적으로 100%까지 들어 올려야 그들이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다. 물론 백기사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계산을 해주면 되죠.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였어요? 95,000원 곱하기 30%는 얼마? 12만 3,500원입니다. 1차 목표 주가 12만 3,500원, 12만 5천원의 기준. 그죠?
그렇게 돼 있고 50%의 기준 95,000원 곱하기 50%의 기준은 145,000원 정도. 주가가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오려면 수급은 이제 더 뒷받침되니까. 그리고 이제 100%의 기준이면 19만 원인데 거기까지 올라오려면 뭐 20만 원 수준까지도. 기계적으로 기술적인 범위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아까 설정했을 때 얼마 나왔죠? 14만 원 정도까지 나왔죠? 14만 원. 그게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봉이든 주봉이든, 근데 주봉으로 잘라놨으니까 주봉의 돌파갭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우리는 전량 재편입 이후에 수급이 꾸준하게 더 유입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편입의 기준, 추가적인 공략의 기준을 설정해서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계속 주가는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의 흐름이 수급을 뒷받침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보통 때는 10% 그리고 5% 이렇게 세 번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들어가요? 4번 분할 매수죠. 5%씩 4번 잘라서 변동성이 좀 확장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11만 4천 원이라고 기준을 잡고, 이미 우리는 9만 원 이하의 물량은 일단 차익 실현했습니다. 오늘까지는 저 기준을 설정을 잡아놓고요. 요렇게 해서 원래 요 정도 범위에서 차익 실현이 돼야 되는데, 변동성이 원체 커서 이제 마지노선까지 설정을 해드린 거였고요. 그 윗자락에서 일부 차익 실현 절반을 했고, 마지노선 차익 실현했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고가에도 따라 붙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특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3분의 1, 2분의 1 지점까지 편입 기준으로, 저게 이제 대략적으로 15% 수준까지가 돼요. 15%까지는 따라붙는 기준으로.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제 뭐 꼬리를 달고 내려왔다면 시가까지도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데, 그때 돼서 이제 다시금 설정 범위를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의 12시 2분 기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재편입, 신규 편입 기준의 매직 계산기별로의 텍스 전략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고 12시 2분 주가가 11만 4천 원 계산기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입니다. 플러스 12.09%.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여러 이슈가 겹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자. 그리고 기준 거래량 얼마로 잡아드렸어요? 200만 주 잡아드렸는데 다 넘겼어요 지금. 마감 때까지 무조건 넘겨지죠. 2천억 이상 당연히 실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안랩의 거래대금 순위는 1, 2, 3, 4, 5, 6이고요. 프로그램 순매수 순위는 1, 2, 3, 4, 5, 6, 7, 8입니다. 6이 8이죠. 그러면 6이 8이 상당한 겁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1위는 이제 오늘 LG노텍이고, LG노텍 신고가죠. 그리고 거래대금에서도 LG노텍이 1, 2, 3, 4, 5, 6, 7위. 뭐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소형주 잡주만 보는 게 아니고, 저런 LG노텍이나 이런 거 우리 개장 초부터 다 수익 종목이니까 바로 편입 기준 잡았잖아요. 안랩의 경우에도 뭐 금요일 날 10% 꽉꽉 잘 채워놨고, 오늘 고점 기준 12만 500원 기준에 18.49%의 그 수익까지 다 잡아먹었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1%로 설정을 할까? 1.5% 등락률이 있었으니까 1.5%. 그러면 11만 8,700원이니까 11만 9천 원에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옳습니다. 아까 그렇게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 등락 범위니까 대략적으로 11만 7천 원. 그렇게 해서 11만 8천 원 수준의 전량 차익 실현이 됐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재편입의 기준은 고점 넘길 때는 못 들어가요. 12만 500원 재돌파할 때. 그래서 이게 18.49. 다만 이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이니까 뭐 개별 매매의 기준, 그죠?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다. 프로그램까지 최상이니까. 그리고 고가와 이제 시가의 3분의 1 지점이 11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11만 5,500원.
그리고 1조 이상 15%까지 최대 이제 따라붙는 기준을 설정한 거고요. 11만 3천 원 정도가 돼요. 2,900원이니까 요 정도. 그게 이제 15%까지 편입 가능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별 매매 15%까지 가능. 이렇게 해서 특이한 케이스의 기준 거래량은 일단은 전거래일 기준으로 200만 주를 설정을 해드렸고 최소 거래량 기준은 1몽에 5MA, 20MA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 2번 항을 충족시키고 양봉의 편입 기준 요것도 이제 칸이 모자르니까 일단은 빼놓을게요. 빼놓더라도 뭐 이상할 거 없어요. 그죠? 넣어놓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략 기준을 설정해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고 녹화 올려드리고 지금 자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수급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니까 들어오면서의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시세 중간중간에 이제 5분봉 보시면은 꿍하고 미끄러졌던 부분이 있어요. 만 주씩 막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수 두지 말고 분할 매수 꼭 들어가시고 시장의 추가적인 해석 부분 들여다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뭐 시간이 되면은 NHN 벅스 오늘 뭐 예쁜 공대님이 10시 1분에 벅스 그리고 이제 VI 뭐 그리고 나서의 또 흐름인데 조금 이따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나타내고 있는 LG이노텍이나 또 그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는 DB하이텍이나 또 주성엔지니어링이나 또 안랩처럼의 변동성 종목이나 오늘 눌려있지만은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에서 이제 수익 범위 내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 정도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네이버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뭐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불기둥 마스터님이 설정을 잘 잡아주셨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오토엔의 변동성 잡아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벤트 기간이니까 불기둥 마스터님 1+1 99만 원 상품이 있고요. 절로 전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윤정도와 함께 가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일단은 가격이 뭐 상당하죠. 근데 일단 할인율이 이제 가장 높은 가격을 설정하시든 아니면 2+1을 하시든 고객한테 전화하셔서 포트폴리오 제대로 꾸려 놓으시고 변동성 매매 잡아가시고 수익 범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랩은요 조금 이따 이제 그 추가 편입 다 하고 나서 채팅창에 문의를 드릴 거예요. 편입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 그때 이제 좀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미 벌써 이제 우리에게는 문자 매매 사인 안랩 전부 캡처해서 PPT로 만들어 주세요. 차익 실현 범위까지.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 편입 기준 설정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야간 교육에서 안랩에 설정한 그 유튜브 화면 잘라 주시고 안랩 보시면 이제 200만 주 기준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빼놨습니다. 그리고 안랩만 이제 넣어놓게 됐고 그리고 일단 그 안랩 같은 경우에 불기둥 마스터님 같으신 경우에도 개장 초에 이렇게 금일장 안랩을 보십시오. 9시에 벌써 VI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문자 쌓인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방송 원고 내용하고 같이 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라 그랬어요. 이제 안랩 같은 경우에는 문자 이렇게 나갔고 92,000원, 뭐 94,800원, 98,800원인데 이게 목요일 금요일이에요. 10%까지. 그런데 이제 편입의 명분 이유가 좀 중요한 거죠. 매집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됐었고 또 그 이전에 이미 이제 11일 날 안랩 매도해야 되나요부터 해서 14일 날 안랩 VI 저게 이제 최고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VI에 예약 매도 하셨는데 그게 전량 매도가 되셨고 전량 수익이 되신 거죠. 확정이. 그러고 나서 8% 급락이 나왔는데 8% 급락 이후에 돌리고 그게 이제 8% 급락 나올 때 메릴 린치가 20만 주 팔고 JP 모건 뭐 모건 스탠리 이런 쪽에서 대사고 물량을 잡아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외국인들이 10%를 산 거예요. 손바뀜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의 교육까지 다 잡아드렸고 계속해서 이제 안랩에 추가 관심을 말씀드렸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부담이 있는데 이런 거죠.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를 6조 7천억 주고 매수를 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데 금요일까지만 해도 아주 짧은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적대적 M&A까지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나와 있는 적대적 M&A 내용과 그리고 윤정두가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설정해 드린 내용이 지분 신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사는 쪽은 하여간에 적대적 M&A면 변동성이 더 확장이 될 거고 백기사 역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우리가 한진칼의 그 경험이 있잖아요. 델타 쪽에서 이제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뭐 개장 초에 뭐 무지하게 때려 사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가 없어. 그럼 고점 대비 꼬리가 보합까지 밀려. 막 20%씩 올라갔다가 보합까지 밀려. 그러니까 그런 흐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12% 이상을 잡아갔는데 12% 잡아가고 오늘 뭐 추가 장내 매수가 좀 일부 보여졌는데 그 부분의 연속성은 장중에 계속 들여다보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3월 15일, 17일, 18일 계속 이렇게 올려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좀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장악형의 기준을 월봉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장악형의 기준. 결국은 이제 그 장악형의 기준에서 흐름 또 갭에 대한 기준을 또 강조를 드렸어요. 주봉에서. 근데 추가 갭이 이제 뜨고 일봉에서 이제 습배령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본다라고 했던 부분까지. 그래서 18일자 방송 그 일주월봉 캡처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교육 가지고 나갈 거니까. 그렇게 돼 있고 주봉에서 그 안랩의 18일자 기준에 저기 장악형 하락 장악형 저 부분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수형에 대한 설명 드렸고 하락 장악형에 대한 설명도 오늘 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여간에 시장 상황이 오늘 뭐 하이닉스 조금 눌림폭이 있긴 합니다만 IT에서 원체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가 주고 있고 수익 쪽에서요. 그 다음에 LG와 혼조세지만은 그래도 강보합 좀 유지해서 그 전에 투매양 사항이 이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HMM 변동성 매매 기준 설정하고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쪽도 일단은 조금 하방 찍고 돌리는 흐름 거기에 이제 안랩이죠. 하여간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이니까 조금 이따 비중 단가 확인할 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여부 이런 부분까지. 자 이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NHN 복수는 조금 더 한번 다시 들여다볼게요.